저는 이애쓰더라고 하고요. 7년 전에 여기 놀러 왔었는데 7년 만에 또 오니까 새롭고 좋네요. 제 작업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482페이지여가지고 아마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넘겨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다 이렇게 좀 흐트러진 상태로 가지고 왔는데 그냥 좀 가볍게 넘기면서 보면서 또 소개도 해주고 또 나중에 끝나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잘 정리된 작업만 갖고 오고 싶었으나 또 여러분이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쓸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가져와야겠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도 폴더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씨 뿌리는 작업 혹은 삽질 같은 것들을 제가 초반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MBTI를 보니까 INFP인데 갔나요? 누가 있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구름 잡는 이상주의자형이래요. 그리고 가계부를 소설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무모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졸업 전시 때 작업했던 거예요. 그때는 핑계를 대자면 마우스로 작업을 하고 막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때 졸업 전시 때 한국이라는 게 주제였어가지고 한국인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시리즈로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을 했는데 어차피 졸업해서 아주 오랫동안은 일만 해야 될 텐데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바로 취업하는 데 애쓰진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자 해가지고 전시 같은 거에 많이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쌈지라는 곳에 되게 호응이 좋네요. 여기 아침마다 그래서 그때 쌈지라는 곳에서 전시도 신청을 했었고 알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또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디자인하우스라는 매거진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시도 매번 주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사실 그렇게 신청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다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산 사람 같네요. 그때는 이렇게 전시나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궁금하고 이래서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징검다리처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졸업 전시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우스에 이렇게 표지도 장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밀라노에 전시회를 갈 때 선정이 돼가지고 운 좋게 그래서 같이 운 좋게 밀라노에도 전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막 이상한 거 많이 했더라고요. 막 무슨 조선일보 같은데 이런 싸이 어머니가 하는 시즌스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담미술제 같이 참여해서 이런 설치 작업도 하고 그다음 뭐 디자인 위크 같은데 참여해서 이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사인 같은 거에 들어가는 작업도 연계해서 하고. 그러니까 졸업 전시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아까 밀라노에서 전시를 디자인하우스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출판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출판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네가 이런 매거진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저자였거든요. 제목이 언세디세시모라고 해서 이 16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큰 종이를 접어가지고 하면 16페이지가 나오나 봐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첫 번째 저자였는데 지금은 저기 두 번째 저 박스에 보면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거기 안상수 교수는 날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작가가 아마 한 2명 정도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재밌는 인연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처음 졸업 작품이 계속 연결이 돼서 졸업 작품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무언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났던 코란이라는 출판사는 되게 좋은 출판사예요. 되게 아는 사람 있어요? 들어봤어요. 되게 좋은 출판사예요. 좋은 책을 많이 내고 있고 브루노 우날이라는 그런 작가의 판권을 맞아요.
다 거의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로고인데 거기와 관련돼서 뭐 로고만 제가 거기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뭐 부탁받았을 때 한 게 이 얘네들이 만드는 샵의 로고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걔네랑 뭐 걔네가 만든 매거진 같은 거에 투고 같이 제가 했던 거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서울에서 보낸 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뭐 이것저것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쭉.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일이 하나라는 게 계속 연결이 돼서 무언가가 더 다양한 것들로 연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모하지만 그런 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갖고 왔었고, 제가 그런 식으로 시리즈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그 전시 아까 그 사이니즈 요 전시에 여기 전시에 참여하면서 여기서 선정이 돼서 같이 그 혜택 수상 같은 걸 해서 혜택으로 전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 디자이너스 블럭이랑 100% 디자인 도쿄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왜 그렇게 전시에 많이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모하지만. 그래서 막 이런 탈출 시리즈를 한 36개 정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뭐 아까 이탈리아 얘네들이 참여하는 볼로니아 북페어 같은데 뭐 이렇게 전시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잡지나 이런 데 해외에 소개할 기회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때 수상했던 게 연계되면서 막 무슨 제가 이렇게 뭐 제품 만드는 건 아닌데 이런 제품 쪽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역시 나는 이쪽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죠. 그때 그 기모노 같은 거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같이 조합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서 그때 패턴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이렇게 반 쪼개온 거는 너무 이 작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여러 가지 했었다는 거. 네, 빨리 돌리는 거는 가주노 왔으나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시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하이에서 어떤 전시에 조그맣게 참여를 하면서 그때 인티메이트 모먼트라고 해서 그 친밀한 순간이라고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시리즈 작업을 또 했었고, 또 연계돼서 어떤 상품이나 이런 데 콜라보레이션 할 때 지포에서 무슨 사랑을 주제로 하는 거 할 때 뭐 같은 연계되니까 이런 거를 연계해서 작업을 넣기도 하고, 뭐 W 워커힐 호텔이나 이런 거 전시할 때도 이제 약간 시리즈를 변주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걸로 직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뭔가를 그 20대 그 특유의 그 표출하고 싶은 뭔가 그런 걸 그냥 사실 의미 없이 한 거긴 한데 그게 그런 게 작업에서 시작돼서 직업이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프리랜서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디자이너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계속 일을 하는 중에 이런 스타일의 작업들이 좀 있어서 연계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2009년도에 디자인 메이드라고 해서 한국 디자인 문화재단에서 같이 이제 전시 여러 군데에서 같이 연계되는 작업을 맡았던 거예요. 디렉터는 박진우 씨라고 따로 있었고 저는 시각 아이덴티티 같은 작업을 했는데, 여러 이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뭔가 이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상상을 해서 나의 완벽한 이웃이라는 주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이미지였고 포스터이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같아서는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편집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되게 활달하게 꽃 피우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고 막 디자이너긴 했지만 사실 제가 편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때는 편집 그러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했던 그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편집은 약은 약사에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편집은 편집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간지 넣고 막 별색 다 때리고 그 다음에 막 서로 막 다 다른 그 종이 재질 쓰고,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작가로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공항에서 그 아까 그 디자인 메이드의 일환으로 작가로 참여한 것 중에 이런 거 조형물 만들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항에 설치된 건데 뭐 Share Your Love라고 해서 안녕 안녕 하면서 이렇게 입국하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렇게 위치에 있었는데 인사하고 헤어질 때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주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제 제가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쪽이랑 많이 협업을 했었고 이게 처음에 맨 처음 했던 그 백화점 그 신세계랑 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3번째 작가였는데 첫 번째 제프 쿤스가 그 사랑이란 주제로 이렇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일러스트레이터가 했었고 그 다음에 했어서 같은 주제로 이게 가정의 달이었거든요. 5월달.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는 걸로 해서 사랑을 주제로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막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너무 얼굴 색깔이 왜 이러냐, 왜 살색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파스텔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막 파스텔로 막 바꿔가지고 그래서 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얘기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이런저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다양하게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엠블럼이랑 이렇게 뭐죠 배너에만 들어가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 내용 전체적으로 다 사용이 됐었는데 층별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약할 때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통으로 계약하는 게 좋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희가 너무 처음이었고 질문할 때 이제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카메라 꺼지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너나 층층별로 각 상황에 맞게 MD들이 또 더 다양하게 제 그림을 가지고 더 멋지게 작업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여기서 일했던 분들이 나오면서 그분들이 또 중국에 있는 백화점을 만든 게 아니라 그분들이랑 일을 할 때 이제 신세계 쪽에서 나왔던 사람인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이런 게 보통 한 달 이상 가지 않아요. 보통 처음에 만났을 때가 한 달 전 정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가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주, 3주 때는 왜냐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팅을 했고 파라다이스라고 해서 뭔가 야자수나 막 약간 이런 화려한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뭔가 정글 막 이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제안했을 때는 이제 저의 작업을 보고서는 그런 걸 제안을 주시긴 했지만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늘 보면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도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때 제안을 했던 건데 이 건물이 되게 특이하니까 이게 중국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봐서 사실 실존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시합만 넘기는 걸로 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저는 이 백화점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기괴하다고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게 입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게이트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눈이나 여기서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캐릭터 작업을 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신세계 때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배너도 신세계 쪽에서 이제 제가 가진 걸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엠블럼도 걔네가 한 부분을 이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다양한 씬을 구성하는 거죠. 이제 피드백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너무 어둡다. 중국은 검색을 싫어한다. 근데 그러니까 보면 처음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 완벽하게 맞게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보통은 들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빠져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늘 틀리지 않아요. 그들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또 당황도 하고 그럼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검은색을 좀 덜어내고 캐릭터를 이제 다시 수정한 거죠. 그래서 좀 더 밝고 명랑하고 상쾌하게
이제 좀 더 이렇게 톤을 업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주 정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좀 더 스퀘어적인 방식으로 박스 안에 들어가 다양하게 할 수 적용하기 쉽게 좀 이런 식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모 박스라든가 그때 그 신세계에서 엠블럼을 만들고 다양한 층별로 다양한 그 테마로 만들었을 때 사실 너무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한테 다 협의하면서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상 갔을 때는 이런 거는 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는 이때는 좀 더 내가 더 다양한 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식도 가능하고 저런 식도 가능해요 라는 식으로 이제 막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주는 의견에 맞춰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저는 파일만 넘기고 돈을 받고 계약이 끝난 채로 이렇게 넘어가서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랜드 오픈 때 쓴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그 제가 잘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어그러지는 일이 뒤집히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갖고 왔는데 이것도 뭐 출판사에서 사회와 젠더였나?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는데 끝끝내 맞지 않아서 그 못했던 작업이었던 거였고 그 또 다른 백화점에서 몬스터라는 걸 주제로 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재밌겠다 생각해서 했었는데 백화점이 그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레드닷이 메인 주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약간 마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그러졌던 건데 이것도 1차 때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건데 이런 몬스터들이 있고 그 러시아 인형처럼 해가지고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캐릭터 개발을 하는 와중에 그들의 나름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하지 못했던 작업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조금 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만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시안을 A, B를 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선택하기 좋으니까 또 아니면 저도 하면서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던 안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접근한 건데 그 어떤 역인데 거기에 그 공간 안에 갤러리나 이런 게 들어서니 좀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의자라든가 이런 무대 같은 거를 구성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초반에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 또 마음을 바꿔서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게 다른 식으로 쓰이게 되면서 무산됐던 건데 뭐 이제 이런 게 사람이 지나가면 뭐 조명이 된다든지 뭐 의자가 된다든지 하는 거를 제안했던 거였는데 무산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잘 됐네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슬픔의 시간이 있죠. 약간 자기 작업에 대한 장례식을 가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또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사장과 비서는 아닌데 마치 사장과 비서처럼 나왔죠. 이 피슬러라는 걸 가지고 이분이 이게 뭔가 판타스틱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잡지에 이제 실리면서 이렇게 소개되는 걸로 이제 작품을 했었는데 이걸 기회로 해서 170주년 때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했었어요. 피슬러랑. 그 피슬러의 솔라 패턴이 있었고 저는 이걸 가지고 약간 캐릭터 작업을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로고나 이런 것 마크를 그러니까 이 로고나 이런 거를 만들고 이 뒤에 이게 그 냄비 아래 받침의 어떤 걔네 시그니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네 맞아요. 냄비 회사예요. 맞아요. 어머니들이 많이 쓰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고 이제 가족들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약간 조금 이렇게 절제된 것도 저는 작업해봤을 때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온 걸 사실 보면 되게 이렇게 이렇게 우왕좌왕한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들이 제가 이렇게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빼고 싶었지만 갖고 왔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 작업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이렇게 뭐 나중에 이걸로 뭐 구세군도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도 되고 했었어요. 그리고 전시회도 나중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걸로 또 조형물 같은 걸 만들어서 전시에 참여했던 것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모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런 와중에 이런 조형물들 같은 것도 하고 싶은 걸 막 이것저것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그 두서 없이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20대 때. 그래서 그때 이런 것도 아까 만들었던 거 소개드렸었고 했던 것처럼, 근데 이런 류 중에서 조금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대구 미술관에서 그 만화전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만화로 해서 되게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하다가 약간 만화 스타일로 좀 작업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게 부엌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남겨진 음식이 잠깐 우리가 나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질되잖아요. 썩고. 그게 마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현장과 같다라고 해서 그런 만화적인 표현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트로 작업을 하고 이런 조형물로 해서 만들었던, 마치 이게 살인 현장인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벌레도 생기고 막 쥐들도 오고 막 이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던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온양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그 온양에 있는 박물관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에 이렇게 책가도란 주제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책가도의 형식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책가도를 주제로 굉장히 많이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시를.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이유로는 라코스테 라이브라는 작업이 있는데 제가 마침 이때 라코스테라는 브랜드를 사실 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라코스테라는 브랜드를. 그래서 전화 왔을 때 너무나 기뻤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그래서 그 눈으로 정말 쏘면서 얘기했다. 나 너무나 이걸 하고 싶다. 근데 그때 2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였고 또 하고 싶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주 충분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아트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라코스테 브랜드에서도 약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타겟으로 라이브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서 협업을 했던 건데 처음에 이제 라코스테 라이브가 생기니까 그걸 알리는 걸로 이렇게 그 아트웍이라고 해서 이 벽면에 설치를 하고 약간 티저처럼 이렇게 게시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이 라이브가 라코스테 라이브에 여기 느낌표가 추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미팅한 날 그 매장을 방문했더니 게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재밌는 유쾌한 이런 거여서 그런 거랑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게임처럼 즐겁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표랑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그냥 이미지만 들어가면 재미없었을 텐데 그 라코스테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티저 영상처럼 공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개를 했냐면 춤을 추면서 이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이걸 띄어내는 작업으로 하면서 그림이 나타나는 제대로 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없어요. 제가 이런 걸 잘 못 남겨놓는 좀 게으름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없다 보니까 사진을 잘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다 핸드폰으로 찍고 그래서 막 다 흐릿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 100장 찍었는데 한 장 건지기 어렵고 막 이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이슈를 모을 수 있게 제가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라코스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했던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사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거랑 또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다음 작업에 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작업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했던 게 샘표인데 샘표 이게 이 로고 보면 이게 약간 엄마가 이렇게 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의 추측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공장이 세워진다고 해서 그 공장에 한 파트에 작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연구실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핫핑크나 이런 거 써가지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그 샘표라는 글자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벽면에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의자처럼 이게 M자거든요. S 뭐 P 뭐 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했었고 또 그때쯤에 2012년, 2013년도에는 개인 작업을 했었는데 개인 전시를 위해서 전시할 기회가 생겨서 전시를 할 생각 전시가 딱 오니까 이제 작업을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패턴이라든가 어떤 이미지, 기호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요. 맞아요, 다리미. 되게 신기하게 저희 엄마 아빠는 다 뭔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작업할 때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그 십자수 도안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품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작품을 이제 엄청 많이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한 40 몇 개를 한 것 같은데 시리즈를 원래는 이제 100개를 기획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중간에 한 몇 년 있다가 한 7년 정도 있다가 지나가서 봤는데 맞나? 그 포르나세티 전시회에 갔더니 이게 쟁반인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해아래 새로운 거는 없구나.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가 시리즈를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고 한 군데서만 전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홍콩에서도 연결돼서 또 전시도 했었고 부티크 모나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롯데백화점에서 순회전처럼 1년 동안 계속 지점들을 한 5군데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맞게 다시 배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또 롯데에서 했기 때문에 롯데와 관련된 그 다른 장소를 또 꾸며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또 네모풀이라고 해서 처음에 XXX전이라고 했다가 롯데에서는 좀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네모라는 아까 그 네모라는 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풀어보면 재밌겠다. 사람들도 더 쉽고 해서 이제 옥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네모라는 걸 주제로 전시를 연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롯데도 롯데라는 글자를 이런 식으로 뭐 네모를 가지고 이제 해서 뭐 조형물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브릿지 그 롯데 백화점 그 브릿지 쪽에 또 얘네가 몇 주년 기념으로 애니버서리였는데 무슨 몇 주년 기념이었던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목이 학문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몸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왜냐면 갤러리 로얄 갤러리여가지고 그 변기나 이런 그런 쪽 회사였거든요. 그 욕실 용품 회사. 변기 회사라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욕실 용품 회사여서 이거 봐 사진 얼마나 못 찍었으면 저렇게밖에 그래서 뭐 이제 신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심플하게 변형시켜서 이거는 약간 학문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 보면 뭐 가슴도 있고 뭐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친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어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주제로 해서 같이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제 인생은 뭐 미완성이지만 뭐 완성이다 뭐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단으로 그 소설 이야기를 풀었던 그런 게 있고 이건 어린이 병원인데요. 그 어린이 병원에 그 곳곳에 아트웍을 설치하는 갤러리랑 연계해서 같이 했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때 계속 시안이 바뀌고 너무나 해서 이때 과민성 대전 증후군에 겪었던 기억이 나는 어쨌든 어린이 병원이라서 이런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풀어져 헤쳐진 채로 요소들을 회전문이나 이런 데 설치를 했었고 또 중간중간에는 이런 개인 작업 같은 아트웍을 또 넣었던 것 같아요. 철판으로 작업을 한 거고
이렇게 퍼즐 끼워 맞추듯이 맞출 수 있게 만들었던 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늘 보면 늘 하면서 늘 전에 뭐가 아쉬웠는데 전에 뭐가 아쉬웠는데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진, 이때는 나사가 아쉬웠죠. 나사가 그때 그 설치해 주시는 분이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나사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사 어떤 그런 요소를 썼는데 그래도 나사가 조금 더 귀여운 거였으면 재밌었겠다. 나사도 한 요소로 쓰긴 한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여기에 맞는 걸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큰 걸 갖고 오셔서 그래서 내가 다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딱 맞는 거를 그때 못 준비했던. 그리고 그 병원에 또 뭔가를 수선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둘러싸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급하게 막 이런 것도 만들었던. 이게 뭐냐면 이 종이로 이거를 그래서 진짜 한 종이로 한 몇 번, 한 10번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망작이 아니었. 왜냐하면 중간 제가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그 공장을 컨트롤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조율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를 경험을 이제 하면서 좋은 곳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좋은 공장을 찾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것도 그 루나파크존이라고 인터파크에서 인터파크에서 이제 어떤 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면이라고 해서 다 얼굴들인데 층층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얼굴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조형물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많이 망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망치는 과정이 안타깝지만 또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판교에서도 아까 그 백화점 연계해서 그런 것처럼 판교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판교 백화점이 연집 1000일 됐을 때 그걸 축하한 뭐 그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었고 진행을 했었고 그 같은 맥락이죠. 뭐 신세계나 이런 백화점들이랑 했던 또 거기랑 비슷한 식으로 이제 인천에 공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로고 플레이 같은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거기가 에어스타 에비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름이랑 봄 시즌으로 해서 이거는 봄이었고 여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만드는 회사 쪽에서 이렇게 그 작업을 가지고 조금 더 변환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되게 뭐 이쪽 저쪽에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쪽에서 보내준 사진 몇 장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 여기는 롯데월드 타워죠. 롯데월드 타워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해서 만들었던. 저는 늘 평면만 작업했는데 이쪽에서 약간 하트가 입체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하트가 평면이 아니어서 더 귀여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 입체 작업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뭐 이미지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런 걸 또 배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좋아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간에서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짐볼 의자 타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바닥이나 이런데 이런 식으로 짐볼을 탈 수 있는 선을 그려주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예를 들면 뭐 1단계 마음에 드는 짐볼을 선택하고 그 전시장 바닥에 그어진 선을 따라서 짐볼을 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거기가 층계가 있으니 누군가 마주치면 뭐 손뼉을 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 같은 걸 주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짐볼을 넣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탈 수 있게. 되게 공간이 특이했어요. 이게 층계만큼이나 층계만한 공간?
이거는 원래 볼 수 있는 거였는데 볼 수가 없군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춤추면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투 같은 걸 누가 화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화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 제 방식으로 좀 화투를 만들었던 이런 시리즈. 이거는 그냥 제가 그래서 그때 전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있으나 실용화되지 못한 어쨌든 그런. 그리고 뭐 그때 친구들이랑 그때 모이는 거기서 전시 같은 걸 할 때 여기 유창창 작가 아시죠? 그죠?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백화점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참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판교에서 2019년도에 다시 그때 천일 이후에 또 천일 그 현대백화점 키비주얼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아마 어떤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판교 랜드라고 해서 막 다양한 놀이기구가 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교에 막 놀러 오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도 제안을 이제 뭐, 그러니까 이들이 제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원래 이쪽에서도 제안한 거는 제가 잘 할 수 없는 방식이었는데, 그들도 설득을 하면 잘 받아들여줘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서로 같이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밌게 표현될 것 같다라는 거를,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좀 더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너라든가 뭐 공간들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쵸. 제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계약을 해서 저는 그런 걸 선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작업을 좀 줄 때 초반에 이렇게 좀 많이 제안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개 중에 뭐 하나 걸리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다익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많이 줬는데 조금만 이용하는 거보다 이왕 많이 줬을 때 그걸 잘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좋죠, 사실은.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옷에나 유니폼이라든가 어떤 행사들에 이렇게 뽕을 뽑듯 잘 이렇게 사용을 그러면 저도 좋고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또 적용이 됐네 하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근데 이렇게 저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제 파일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지시 사항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다 보면 이게 내 의도가 아닌데 그게 이상하게 쓰이거나 뭐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 아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요런 거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라든가 이런 거를 메모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를 모두에게 같이 공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적는 건가요? 경험해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국문화원 베이징에서 했던 건데요. 어떤 건물 밖에 스포그래픽을 요청을 해서 르시지엠이라는 건축회사랑 같이 진행했던 건데 사실 한국을 주제로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 한국이 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국인지 늘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이런 것 남산타워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그죠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고 갓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가 보통은 저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도 작업을 하지만 출판 쪽 작업을 사실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식으로 책이나 이런 쪽 작업을 했었어요. 늘 망하는 거예요. 제 작업이 좀 차갑다 보니까 되게 따스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인쇄했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좀 되게 이질감이 들고 뭔가 되게 좋지 않은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정말 글자만 딱 들어간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사실 되게 기피하게 되고 했는데 아는 분이 이 책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대량 전집이고 비용도 크지 않고 부담 없이 그냥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저는 완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아직 나온 게 아니라서 부분만 이렇게 찍어왔는데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출판하면서 덜 실패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경험이 이제 이게 몇 년도였죠? 한 2020년도였네요. 그러니까 출판 쪽은 거의 안 했었는데 2020년대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해본 거죠. 그 밖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온양민속박물관이랑 같이 이렇게 테이블, 뭐죠, 이렇게 일회용처럼 쓰는 그런 테이블 매트 같은 걸 제작했었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상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다람쥐와 포도인데, 그걸 가지고 테이블 매트를 만들었던, 일회용 매트를 색깔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봉투 그래픽 같은 것도 같이 만들었었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수저집이 있어요. 그게 다 자수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또 그 큐레이터 같이 하시는 분이 되게 센스가 좋으시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인데, 그분이랑 이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수저집을 바탕으로 해서 마치 자수한 것 같은 그래픽으로 작업을 했고, 2도로 해서 약간 형광으로 인쇄를 해서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인쇄를 좀 기반으로 한 거네요. 아까 그 온양박물미술관에 있던 큐레이터 분인데요. 사실 이런 거는 같이 일해본 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급할 때 되게 짧게 타이트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이틀 전에 우리 뒤에 이런 배경 필요한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 했는데, 이분이 사실 되게 용감하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일반 디자이너보다 저는 더 잘 본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랑 일하면 되게 좋은 게, 내 작업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반대로 끌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되고, 더 같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뭐 A부터 E안을 준다고 했을 때, A, B, C안을 준다고 했을 때, 좋은 작업을 조금 더 선택할 줄 아는 그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랑 일하는 게 사실 좋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선택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유기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생명의 그릇 유기전인데, 보통 유기전 하면 보통 우리가 전시를 가면 그냥 깨끗하거나 뭔가 좀 보통 그런 걸 고르지, 이런 배경이 이렇게 강한 거를 고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이걸로 딱 고르고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오히려 유기전인데 그게 되게 올드해 보이지 않고 현대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패턴일 뿐이었는데, 이 공간 안에 같이 잘 맞아 떨어져서 좀 더 재밌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 큐레이터 분이 되게 탁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 장인이랑 하는 이수자 선생님들이랑 하는 작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방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진을 너무 형편없이 찍어서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쿠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테이블 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도 있고, 그 발 같은 거, 화문석이라고 하죠. 화문석을 하시는 그 전통 장인 분과 만든 것도 있고, 뭐 옆에 이게 잘린 건데 뭐 장이라든가 거울 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스크린이죠. 이것도 전통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포스코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뭐죠, 이게 있어요. 그런 이걸 만드시는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장이나 거울이나 뭐 그 스크린 같은 걸 만들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책가도의 연속으로 해서 또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스크린 협업을 했는데, 이 책가도를 주제로 해서 원투차차차라는 알아요? 네. 어떻게 알죠? 인스타에서 보게 돼서 어, 계속 보게 돼. 아, 그렇군요. 그분도 되게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가구를 만들고 이게 스크린이고, 그 앞에 어떤 책가도도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니까, 그거를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됐던. 근데 사실 저희가 하면서 다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의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엘리웨이 광교에 그 르시잼이라는 건축회사, 아까 일했던 그시랑 건축회사에서 만들었던 건데, 약간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이제 비주얼 작업들 같은 걸 제안해 달라고 해서 이런 음식 같은 걸 주제로 해서 했었던 2019년이었네요. 그때 뭐 명함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라는 식으로 이제 색을 제한적으로 쓰는 걸 전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제한해서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쇼핑백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그런 게 타프나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돼서 곳곳에 이제 타프나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또 요 위에 그 마슬 위에 그 슈퍼그래픽인데 요 위에도 이제 너무 다 투명하게 보이면 이제 그러니까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같은 거 이것도 음식과 관련된 주제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했었고 이거는 사실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를 근데 사실 이런 걸 만든다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저는 보통 디자인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넘기고 제작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했더니 그럼 자기네가 제작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미지만 넘기고 제작은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 원래는 그 아까 그 평면 캐릭터 같은 그런 식으로 두께감 있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미술 쪽에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걸 도자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가능했던. 그래서 이런 3D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외주 업체를 줘서 작업을 했었고 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근데 좀 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면서 배우는 미안한 말이지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인쇄 쪽을 정말 안 했는데 그 교과서를 하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못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일단 주변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참 어려운 업종이죠. 왜냐하면 한 명만 노를 저어 가도 제대로 가기 어려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고 또 정말 이거는 사파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거를 잘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더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단은 양으로 승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또 거절을 잘 못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과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왜 사람이 이렇게 뚱뚱하냐? 왜 옷이 이렇게 화려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옷을 우리 엄마는 입는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녕하세요. 진행을 했던 작업이에요. 머리는 왜 이러냐? 약간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때는 이런 게 너무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하면서 했던 진행하고 그래서 거의 한 2개월 정도 코로나 발생했을 때 마침 작업만 이렇게 앉아서 노예처럼 작업만 했던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끝나고 다시는 교과서를 아마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6개월간 바로 몇 주 전까지도 또 교과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6개월간 자가격리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을 했던 뭐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6개월 동안 요게 다는 아니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날씬하고 조금 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좀 편안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가자 약간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근데 처음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저자들이 쓴 걸 보면 사실은 이것도 제가 오래 걸리지 않은 작업이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업, 아까 그 휘슬러 작업이랑 좀 연계된 작업인데 이게 국제한국 아까 그 교과서 만든 재단인데요. 거기 로고가 이렇게 새로 바뀌었었고 그걸 가지고 국제 한국어 교육자 학술 대회에 이제 관련된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맡았는데 제가 이제 그걸로 캐릭터를 그쪽에서 좀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좀 그 휘슬러처럼 진행하는 거 괜찮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빨리 방향성을 잡고 작업을 했던 되게 빠르게 그래서 뭐 각각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사실 그쪽에서 요청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다양하게 보여주면 그들이 또 사용할 때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좀 양으로
뭐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가족들, 커플, 자매들, 전문가들, 뭐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다양하게 뭐 꽃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세컨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인스톨레이션을 했던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산에서 그 공모전 같은 걸 아까 그 온양박물관 쪽에서 공모전 같은 거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명 공고였고 그 거기에서 이제 아산에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는데 사실 괜찮은 우리나라 관광지 상품이 있지 않잖아요. 늘 이제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들이 뻔한 게 있죠. 그래서 좀 박물관이랑 하니까 좀 재밌는 거를 제안하면 좋겠다 해서 그 거기 유명한 곳이 네 군데를 선정했어요. 그 아산 외암리 민속마을이랑 이순신 장군, 제가 이름을 안 적어왔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은행나무길, 그 다음에 온양온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런 거를 각각의 이제 색상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요괴가 요괴 시리즈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각의 공간에 어울리는 어떤 요괴 시리즈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안 된대 외암리 마을에서는 약간 쉼을 주제로 해서 뭐 안 된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요괴라고 해서 진짜 요괴를 만든 건 아니고 그런 뉘앙스의 그래서 이런 그 뭐죠 이런 키링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아이 마스크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실 막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로 만든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아산시에서 조금 더 그렇게 실제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공모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 100개 정도 만들었나요? 제작은 오유경 스튜디오라고 해서 되게 잘 또 만들어주시는 분이 더 아름답게 잘 만들어줬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순신 쪽 충무공 현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향이라든가 거북이 인형 같은 거 만들면 좋겠다. 이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것들은 마치 요괴들이 마치 출몰해서 좀 전파 방해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은행나무예요, 나름. 그래서 뭐 은행나무의 어떤 캐릭터 같이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런 요괴 같은 걸로 해서 도시락 가방 같은 거, 이런 물병이나 도시락 가방 같은 거 넣는 거를 이제 유경 씨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이제 이거는 온양 온천이니까 타월이나 이런 거에 약간 눈 같은 느낌으로 해서 근데 사실 우리만 이렇게 좀 좋다고 이제 그 아침마당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사실 온양 관계자들은 그렇게 그 공무원들이시죠. 그분들은 그렇게 반응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현실화가 더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판매되는 데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끝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시도해봤던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괴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키링으로 제작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안내책자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걸 제안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런 게 있었고 그게 결국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시로 연결돼서 이 가운데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뭐 이런 것 뭐 베개 같은 거 쓰고 있고 뭐 이렇게 쉴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예시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 하고 있을 때쯤에 그 욕실용품 회사에서 이제 사실 거기도 뭔가 공장이나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사인 같은 거에 좀 들어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그래픽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안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끝까지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쪽에서 이제 시간상 그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하고 제가 파일 넘기는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좀 아쉽죠. 제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부터 이렇게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은 드렸지만 그들이 또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하다 보면 제가 또 원하는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은 아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쪽에서 원한 건 좀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긴 쓰는데 다르게 바꿔서 썼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데요. 이게 작년에 그 닥터 자르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필터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시나요? 혹시? 그 어디죠? 신사동? 맞아요, 맞아요. 가로수길에 맞아요. 잘 많은 걸 알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즌별로 아마도 이렇게 뭐 다양한 식으로 주제에 맞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쯤에 시카페어 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마치 빠르게 회복된다는 어떤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 끝에 보면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익스프레스 그런 마치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저한테 이제 요청한 거는 얘네가 요즘에 호랑이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뭐냐면 호랑이가 병풀 같은 데 가면서 막 비빈대요. 그게 자기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 자연 유래의 어떤 뭐 그런 이야기가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풀이 사실 화장품 쪽에서 되게 많이 쓰는 그 재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요청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호랑이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번개 패턴이 있었으면 좋겠고 병풀 패턴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세컨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걸 다 표현하는 쪽을 맡으신 건 디렉팅을 맡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저는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닥터를 치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4주 기간 딱 한 달 프로젝트였는데 3주 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호랑이를 정말 많이 그렸던 것 같은데 호랑이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야기적으로 풀었어요. 그 아까 병풀 호랑이가 막 비비고 막 이런. 근데 사실 다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일단 호랑이, 번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은 아니었어요. 잘할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명확하게 주어진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가 그쪽에서 약간 민화나 이런 쪽도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만화적 요소로 이거는 한 둘째 주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둘째 주쯤에. 근데 이제 이 방향이 아니다. 이거는 원치 않는 방향, 그러니까 약간 잘못된 방향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서. 근데 사실 이거 제가 느끼기에도 좀 이렇게 닥터샤트랑 이렇게 근데 사실 그쪽에서는 이게 필터 스페이스는 아트워크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닥터자르트랑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화적으로 요소를 했지만 이거는 사실 그쪽에서 제작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이런 작업도 사실 재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 나만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상처가 이렇게 치유되면 이런 식으로 자리가 남는다 이렇게 뭐 그리고 이런 되게 많은 호랑이와 번개와 병풀을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초반에 그 내용적으로 뭐 호랑이가 고난 역경 속에서 뭐 있다가 병풀을 만나서 뭐 행복하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은 호랑이를 다 정리해서 주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미지들을 다 정리해서 일단 넘기기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했었는데 조금 더 제작에 용이한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제작을 할 때는 이런 단순화된 이미지가 더 쉬우니까 그리고 호랑이에 번개를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게 번개가 나름 들어간 거예요. 호랑이 안에 번개. 로고는 나중에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호랑이도 원래 처음에 이제 핑크 호랑이가 있었어. 이제 핑크 호랑이가 처음에 이제 되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한 호랑이 점점 이제 한 마리만 그렸다가 막 6마리 그리고 나중에 막 12마리 그렸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애니메이션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뛸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연결되는 식으로 뭐 약간 그런 그쵸 그런 걸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조형물에 이런 식으로 입힐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패턴 그때 왜냐면 패턴 같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중국은 또 하얀색 호랑이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얀색 호랑이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이제 끼는 거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번개 패턴도 번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제안해 달라고 해서 그 번개를 같이 이제 제안을 해줬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로고 형식화해서 쓴 거죠. 익스프레스를 기존에 썼던 거랑 연계해서 이런 그 번개 패턴들을 만들고. 근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믹스돼서 쓰였던 것 같아요. 이 버전 때 번개 하나, 뭐 저 버전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섞여서 썼던, 뭐 병풀도 좀 더 가미된 것도 버전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견본 패턴으로 해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넓히든 계속 견본 연결돼서 그 패턴화 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죠. 되게 머리가 아팠던 작업이었어요. 이게 작거나 크거나 계속 패턴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서 연결되게 그런 작업을 했었고, 가시 패턴들. 이게 왜냐면 제가 주지만 그쪽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거를 대충 알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어떤 정도의 밀도감으로 어떤 정도의 뭐 인쇄면 인쇄 방식의 색상을 몇 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어려웠던 거 그런 걸 좀 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RGB랑 그 저기 CMYK 버전 두 개로 해서 드렸었고, 그래서 뭐 이제 병풀도 다양하게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결국에는 원래 자기네가 이제 쓰던 것들이 있어서 그 아이덴티티를 연결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 있고, 배경도 약간 밀도감 있는 뭔가 그 숲 같은 거라든가 이런 정글의 배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간 그것까지 너무 이미지화하면 좀 이제 너무 산만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좀 더 추상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반에 제안했던 거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게 많이 적용을 해서 보여줬던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는데 뭐 스카프라든가 이런 인스톨레이션은 다 세컨 호텔이라는 곳에서 되게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하게 더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래픽을 좀 활용을 잘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페인트 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다 쓴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돌아가요. 마치 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택배 회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맞아요. 레일을 지나가는 그런 효과를 써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티셔츠라든가 뭐 스카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적용하기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뭐 뒤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협업하니까 또 이런 재미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 더 어떤 거는 이런 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재밌네 라는 거, 뭐 바닥이나 이런 데도 선물이나 이런 걸로 적용이 됐던 뭐 영수증이라든가, 뭐 영수증은 아니고 피부 타입을 보여주는 뭐 뽑기 같은 거 할 때 저렇게 선물 포장 같은 거에 적용되던가. 일단 작업 소개는 끝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발자국 더 먼저 이제 경험한 사람이니까 좋은 작업을 우리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작업이 뭘까 고민했을 때 뭘까요? 좋은 작업을 내가 한 작업이 좋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약간 혹시 이건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작업한 게 되게 좋은 작업이라는 걸 확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더 독창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구별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사실은 좋은 작업일 수 있고, 또 보면 숙성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작업을 했는데 너무 멋있어. 왜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지?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별로야. 그리고 2주 후에 보니까 별로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이제 파일들을 모아보면서 어저께 지난 몇 년간의 폴더를 봤는데 내가 이런 작업도 했구나. 정말 세상 부끄럽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아마 천재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더 숙성시키고 조금 더 환기시키면서 봐야지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개인 작업에 빠져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객관성을 좀 더 보려면 약간 또 숙성된 시간들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작업을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좋은 작업을 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그림에 있는데 토끼가 좋은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거북이가 좋은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토끼? 토끼?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짧고 굵게 엄청나게 모든 걸 쏟아서 뭔가 만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 장거리 달리듯이 정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정답은 토끼가 거북이처럼 오래 살면서 계속 하면 좋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피카소가 정말 오래 살면서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작업 제목을 아나요? 오, 맞아요. 그리고 베르니카,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피카소가 거의 120년 전? 사람 188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도 넘게 전에 태어났는데 91살에 죽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91살에 그리고 78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78년 동안 14,800개의 작업을 했대요. 근데 만약에 피카소가 이 두 작업 딱 되게 유명한 작업이잖아요. 이 두 작업만 딱 했다면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있을까? 물론 너무나 훌륭한 작업이지만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유재하가 그 명곡을 그렇게 딱 만들었지만 한 집만 내고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렇지만 되게 너무나 명작인 거죠. 근데 물론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좋은 작업을 많이 했겠죠. 오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아야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많이 작업하는 게, 다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나이 때 혹은 그때 지나간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잘한 것들이 있고 못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보면서 혹시 이제 이런 걸 듣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내가 잘한 것, 못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잘한 것, 잘 못한 것 중에는 지금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밤을 새지는 말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좀 맛있는 거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먹는 거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정말 먹지 않고 작업했어요. 그리고 작업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앉아서 작업을 하고 밤 11시가 될 때까지 또 화장실만 가고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11시가 되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 김밥 같은 거 대충 먹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도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너무나 속을 버려가지고 그때 조금 더 제대로 잘 챙기면서 일을 했다면 조금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월요일마다 제가 데이트를 했는데 안타깝게 남자랑 데이트한 건 아니고 월요일마다 제가 일요일마다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골랐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보면 또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큰 화면에서 뭔가 더 그리고 그때 가면 아무도 없고 막 한 명, 두 명. 내가 거의 예약한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조건은 뭐였냐면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포스터를 보고 거였어요. 그래서 대신 스포일러 없이 어떤 것도 알지 못한 채. 근데 그러면 정말 뒤통수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뭐 엘레펀트가 있고 뭐 거북이도 난다. 그 포스터만 보면 뭔가 되게 따뜻할 것 같고 뭔가 사랑이 뭐 총격 낭사 이런 내용이야. 막 애들이 쥐레 막 이렇게 스케치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근데 그때 봤던 것들이 되게 약간 환기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되게 작업에도 되게 재밌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영향을 주는. 끝나고 나면 도서관 가서 이런저런 작업들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재밌게 오히려 더 재밌게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밤샘 작업이라든가 이런 되게 쉬지 않고 작업하고 막 사람들이 일할 때도 이렇게 보통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오늘 같이 못 가. 나 오늘 이거 일할 거 있어서 못 가. 근데 사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휴가도 포기하고 다 난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나만 혼자 남아서 모든 휴가 때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뒤집어지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몇 번 되니까 그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 약간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해야지 후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정말
별거를 노력하지 않았는데 수월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내 노력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또 간간히 나도 즐기면서 재밌게 좀 너무 시간들을 일만 하지 않고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최악의 의자를 썼어요. 어디서 주워온 의자를 썼는데 그 동그란 요만한 그 나무 의자였는데 뒤에도 이렇게 이런 허리의 그 형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허리 인체를 무시하는 그런 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자에서 한 6년을 일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든 걸 겪으면서 깨달은 거는 좋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거,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도 하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의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써왔던 것 같아요. 진보 의자도 써보고 이런 우주항공 이런 것도 써보고 뭐 다양하게 쓰고 뭐 서서도 해보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프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아프기 전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원래 초반에 한 3, 4년을 거의 마우스로 그렸거든요. 근데 마우스로 그리면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서 권민호 선생님이죠. 오셨네요. 네. 집중합시다. 그래서 이런 노트북 그 펜마우스나 이런 거 이제 시테크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한 번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자랑도 아닌데 마치 그게 제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작업을 했던 게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짧게 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타이머를 이제 놓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씩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면 내가 벌써 4시간 일했네.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그런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만드는 거죠. 사실 강아지를 기르는 건 거의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중간중간에 얘가 자꾸 오니까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놓는 것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제 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작가들을 볼 때 뭘 보냐면 작가들의 그 잘한 작업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가거든요. 보통 전시를 보면 이렇게 생애부터 이렇게 죽음까지 이렇게 쭉 해요. 저는 거꾸로 죽음부터 보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고 어떻게 고통 중에 죽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선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고통 속에서 작업하다 죽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들의 작업을 보면 죽음과 건강할 때 작업이 분명히 달라요. 이게 피카소가 죽기 바로 직전의 그림이거든요. 사실 죽기 직전의 그림들이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고통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호환 미로인데 이 오른쪽 끝에서 보면 이 작품 제목도 보면 뭐 울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를 원한다, 마지못해 떠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피증을 앓았거든요. 그 경피증이라는 게 근육이 굳어가지고 피부가 굳어서 이렇게 약간 되게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작품이 확연히 또 달라지는 부분, 그 좋든 나쁜 거 상관이 없이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누가 얘기했어? 누구? 맞아요. 오른쪽엔 브루노 무나리고 또 왼쪽엔 누굴까요? 혹시 알아요? 그 모비를 만드는 작가인데. 칼 맞아. 반 맞췄어. 알렉산더 칼더라는 작가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노인들이잖아요.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작업을 했던 분들이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뭘까요? 사진에서도 유치해 볼 수 있어. 맞아요. 유쾌하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즐겁게 되게 작업을 즐겁게 했던 사람. 저는 근데 그런 점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멋진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작업을 하진 못할지언정 어쨌든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그래도 다작을 하면요. 그러니까 100장의 사진을 찍으면 한 장은 건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 아닌가요? 더 찍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작업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다 훌륭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잘하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오래도록 좀 즐겁게 작업을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늘 후배 디자이너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디자이너고 또 그 오랫동안 행복한 디자이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회도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는데요. 처음에 그 졸업작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냥 내 거를 어딘가에 이렇게 분출하고 싶은 그 당시에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졸업 전시, 근데 그때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졸업 전시밖에 없었고, 그걸 가지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전시 같은 걸 이제 신청을 한 두세 군데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사람의 그런 반응에는 궁금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 페스티벌이라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매체를 가지고 있는 데 참여를 했고.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게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또 그런 기회가 이제 계속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 다음 밀라노 페어 같은 데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거기서 코라니사를 만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일들은 그냥 그걸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다 연결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씨뿌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실 그때 일할 때는 내가 뭐 이걸 돈을 벌라고 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걸로 뭔가 수익을 얻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뭐 이게 시멘트에 떨어지는 실일지 흙에 떨어지는 실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냥 나는 그냥 심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떤 거는 뭔가를 맺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회들이 생기고 또 그 기회가 또 새로운 걸 해보는데 어떤 발판이 되고 또 그거가 하면서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대부분은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일도 보면 같은 사람이랑 일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할 때 되게 성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꼭 제가 시간 약속 지키는 걸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주기로 하면 그래도 그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오늘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저도 대학교 때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더 그 작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늦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출시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늦어서 그게 진행이 되지 못할 차질이 생기면 그걸 내가 물어줘야 될 수 있다는 어떤 계약 조항도 있거든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 드물게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을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냥 제 작업을 한다고 해서 되게 이렇게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초반에는 같이 일하다 보면 어쨌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같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도 되게 나의 작업을 같이 더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협력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존중해서 일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서를 뭐 잘 쓴다거나 일단은 저는 정말 계약서를 초반에는 정말 생기지 않았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전문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통은 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저는 주로 한 달을 넘지 않거든요. 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잘 넘지 않는데 그 기간 안에서 사실 사람이 뭐 계속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요청하는 거에는 저는 최대한 그래도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그들이 뭐 저를 괴롭히고자 해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이거보다는 저런 식으로 했을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안해 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일할 때 좀 이렇게 간을 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요청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그리고 처음부터 그들이 주는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딱 봤을 때 못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때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됐는데 제가 사실은 해보려고 했으나 오늘은 안 돼서 일주일만 더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 사실 되게 그러신가요? 근데 뭐 피치 못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그쪽에서도 감안할 수 있게 좀 미리 노티스를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케줄을 내가 하는 방식 먼저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 시간 잡는 시간이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먼저 테스트해보고 이건 될 수 있겠다 없을 거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 아무리 빠른 시간에 작업해야 되는 거여도 뭐 예를 들면 뭐 7일에서 12일 정도는 내가 초반에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인가요? 내가 무료로 일을 하겠다. 약간 이 얘기인가요? 그런 데랑 일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더라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먼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게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진행한 거지만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막 이렇게 늘어놓고 난 이런 거를 조금 해보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서는 상대방에서 그거 우리랑 잘 맞겠다라고 해서 요청이 오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이런 걸 해볼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줬을 때는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먼저 계획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먼저 노크했을 때는 오히려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자기한테 잘 맞는 걸 나한테 찾아오게 하는 게 더 수월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노크해봐서 나쁠 건 없죠. 예를 들면 뭐 박진영이 막 다 돌아다니면서 다 CD를 그렇게 발품팔아서 했었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러면서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뭐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바로 당장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기회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게 나의 경우에서 그랬던 거지 또 여러분의 경우에서 다른 거고 내가 아까 말했던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고 내 방식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면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